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수냐, 전직 의원의 탈환이냐,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을 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재선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전 구청장과의 내부 경선은 쉽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경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예비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여성 가점 등 변수가 많았지만 현 지역구 의원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양천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선 의원과 맞붙을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은 하민경 변호사와 치러진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지난 2003년 양천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16대 국회에 입성한 오경훈 전 의원은 이번 경선 승리로 20년 만에 지역구 탈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2000년 36세 이곳 양천을에 와서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뵐 때 이곳에 제 뼈를 묻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양천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해 보수의 험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보수당의 김용태 전 의원이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하는 등 최근 5번의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결국 정치 성향보다는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경전철 목동선 사업 등 교통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이슈가 후보 선택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구별 대진표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은평구 을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는 전략공천으로 장성호 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역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공천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본선에 앞서 예선전을 치르게 된 두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을 선거구는 불광동과 가련동, 구산, 대조, 진관동을 포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평구 을 지역에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2인 경선으로 본선 후보를 가리게 됐습니다. 고연호, 김종욱 예비 후보가 떨어지고 현역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나란히 경선에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경선 대상자 발표 이후 강병원 의원과 고연호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 결과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선을 노리는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과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의 양자 대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 강 의원과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선을 벌였습니다. 당시 강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을 꺾고 본선에 올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예선전에서 만난 두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재선 의원의 검증된 의정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경선을 뚫고 본 후보가 되어 3선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선거 슬로건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난 8년간의 응원과 사랑 속에 우리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중심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실력이 입증된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본선에 진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선에 오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치열하게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제 생각과 주장을 밝히고 민주주의의 어떤 토론의 문화, 경쟁의 문화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잘못 가고 있는 여당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민생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적임자가 오랫동안 훈련된 또 실력으로 입증된 김우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 선거구 경선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예선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공천권을 따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투표 현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을 위해 이번 선거부터 특수 기표용구가 도입되는데요.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끝낸 뒤 받아든 투표용지.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조차 어렵지만 손수 투표를 마치고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투표 체험 현장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레일 버튼형의 특수 기표 용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손목 등에 감아 쓰는 밴드형과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형의 기존 방식보다 장애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기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사표를 방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손떨림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부 용어집 제작도 이뤄졌습니다. 새로 개발된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가 도입되는데 기존의 마우스 피스형과 밴드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체험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부 제작 가이드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부 용어집을 신규로 제작해서 새롭게 제작된 기표용구는 오는 4.10 총선 사전 투표부터 도입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필요한 유권자라면 현장에 비치된 도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인들인데요.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지난달에는 새롭게 문을 연 부동산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3년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 중인 김옥순 씨.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거래가 점점 줄더니 올해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 거래 절벽 절멸 말했던 거에 더 극한 표현이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포자기인 상황이 아닌가. 투잡, 대리운전이나 배민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줄여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3,200여 건이던 폐업과 휴업 건수는 이듬해 3,30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00여 건으로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과 22년 폐업과 휴업이 3,800여 건이었던 경기도 역시 지난해엔 4,300여 건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부동산 폐휴업 건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개업 신규 등록은 감소했는데 서울은 4,000여 건에서 3,000여 건으로 경기도는 5,300여 건에서 3,500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엔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업이 가장 많은 시기인 1월에도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설 경기 악화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개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 등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풀리지 않는 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살려야 되는 건설사, 시행사 또는 안 되는 건설사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할 텐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되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오히려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중장년층의 인기를 모았던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등 스마트 기기 주문이 늘어나면서 지역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다양합니다. 지난해 시니어 디지털 센터를 개관한 종로 노인복지관에선 스마트 기기 체험 교육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강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블릿 PC에서 유튜브 채널을 찾아 트로트를 듣는 어르신. 음악에 맞춘 노래에 자연스러운 몸짓도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직접 사진 인화를 성공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워치까지 진열된 종로노인 복지관 내 시니어 디지털 센터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론 교육을 토대로 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토록 만든 미디어 체험존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고자 스마트 기기 교육자도 어르신입니다. 노인들끼리니까 그냥 놀이 삼아 또 때로는 장난 삼아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오늘 배운 거를 내일 와서 잊어버리기 전에 와서 또 체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기 와서 즐기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를 붙이고. 스크린 터치형 게임도 인기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고스톱은 물론 다양한 게임 등 팀별 대항으로 친목도 다집니다. 단순 놀이지만 스마트 기기를 익히면서 직접 걷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디지털 문화에 노인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하도록 휴게 공간 로비를 활용해 복지관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어디 가도 애들이 자기네들이 다 하지 내한테 안 맡긴답니까? 그러나 여기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아주 나도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요. 핸드폰이 그냥 걸고 받는 게 아니고 어머 이건 정말 백화사진이구나. 굳이 애들만 가지고 노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들도 배워가지고 깨우치면서 뭐 얼마 안 남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해보고 싶다. 노인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마련된 시니어 디지털 센터는 올해도 신규 콘텐츠를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 공간을 제외한 주방 등 공유 공간을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인데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임대주택 모델은 공유주택 개념의 안심 특집입니다. 개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주방과 세탁실, 게임존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갖춘 주택입니다. 개인 공간을 줄이고 공유 공간을 늘려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50% 이하는 기본적으로 일부 취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대부분 취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임대료를 저감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이고요.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1인 가구 공유주택 대상지는 지하철역 인근 350m 이내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주변 50m 이내이며 주변 350m 이내에는 종합병원과 시립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처럼 분양 세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돼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는 게임존과 실내 골프장 등 특화 공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 전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 공간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비용을 직접 사용한 만큼 내서 그 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시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1,000실 정도를 먼저 착공한 뒤 앞으로 4년 동안 2만 실의 공유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서남권 지역이 미래 첨단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 지역을 미래 첨단 융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50%로 제한됐던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더해진 직주 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합니다. 이 밖에 지역 어디서나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개방형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동남권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서울 청년 3명 중에 1명이 서남권에 거주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남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서울 대개조의 시작인 서남권 개발의 핵심은 산업혁신과 주거혁신, 그리고 여기에 녹색 매력을 더해서 신경제, 신생활 중심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